안녕하세요. 25살의 평범한 여자인 블링입니다. 저에겐 너무 끔찍했던 일이었기에 제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그때는 무더위가 한창이었던 2013년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SNS와 인터넷 그리고 TV에서 핫 이슈였던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는 강령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저는 겁없던 22살이었고 공포 영화나 귀신 같은 것에 흥미가 많았던 저에겐 나홀로 숨바꼭질은 마냥 신기한 소재였습니다. 그 뒤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귀신을 불러내는 준비물들을 설치할 일들만 남았었죠. 부모님이 보시면 무슨 미친 짓을 하냐 하실 게 뻔했으니까 잠깐 집을 비우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마침 부모님께서는 장을 보러 외출을 하셨고 전 부모님의 차가 아파트를 벗어나는 것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강령술의 원칙상 나 혼자만 알아야 하고 다른 누구에게도 말을 하거나 보이면 안 되었기에 제 방에 있던 우리 집 고양이와 강아지를 밖으로 내보냈고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레 준비물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준비해둔 인형을 살짝 뜯어서 솜을 다 빼냈고 그 안에 쌀을 가득 채우고 내 손톱을 3개 정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기나 체험담에서 본인의 피가 있으면 무조건 100%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글을 봤기 때문에 손을 따서 제 피까지 3방울 정도 넣고 그렇게 인형을 정성스레 동봉했죠. 준비된 인형 위에 빨간 실을 감았는데 여기서 빨간 실은 귀신이 그쪽 세계에서 이승으로 올 수가 있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컵 2개를 준비해서 하나는 컵과 딱 맞는 동그란 손거울을 두고 나머지 컵에는 깨끗한 정수기물을 담았습니다. 그 거울은 귀신이 오는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 방의 드레스룸 한쪽에 작은 접시 위에 빨간색 실을 감은 그 인형 그리고 컵 2개를 나란히 놓고 아무도 모르게 매일 저녁마다 깨끗한 물을 채우며 분신사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고 5일째 되던 날까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전 열심히 준비한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구나 하며 실망을 금치 못했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물을 채우면서 인터넷에서 귀신을 부르는 주문들을 찾았고 밤에 부모님이 주무시면 드레스룸 앞에 가서 그걸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혼자 강령술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 제 방에서 음악을 틀고 친구들과 카톡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방문을 살짝 여시더니 제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현아, 아무거나 그냥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채널을 계속 돌려? 소리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봐라. 저는 아버지의 그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거실에 나간 적도 없고 제 방에서 조용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 방에 있었는데? 뭔 소리고? 계속 TV 찌직거리는 소리 나고 채널 계속 넘기고 있더만. 에이, 헛소리 하지 말고 방에서 있을 거면 TV 끄고 들어가라. 네, 알겠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손도 안 댄 TV가 혼자 켜져 있고 제가 거실로 나간 순간 누가 채널을 돌리다 멈춘 것처럼 뉴스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다 딱 멈추는데 그걸 보는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도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돌더군요. 전 강아지가 리모컨을 건드렸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 집은 대문을 들어서면 대리석으로 복도가 이어져 있는데 그 복도 끝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 주방 쪽에 베란다가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즉, 베란다에 누군가가 나가면 대리석으로 된 복도에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전 그날도 제 방에서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시던 아빠가 저에게 또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현아, 운동하나? 가만히 좀 있지. 왜 자꾸 복도에서 왔다 갔다 거려? 전 방 밖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고는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제 방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아이, 뭐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그러자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아까 아빠 담배 피러 나갈 때부터 복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만. 그 순간 또다시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며 소름이 쫙 돋았죠. 어제 TV가 제멋대로 켜지고 채널이 돌아가는 일도 있었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령술로 귀신을 불러서 대화를 해보려던 호기심으로 그렇게 시작한 건데 대화는커녕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 방에 강아지와 고양이가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제 방에서 자꾸 나가려는 겁니다. 제가 키우는 고양이는 완전 개냥이의 완전 순둥이인데 갑자기 벽을 보며 생전 안 하던 학질을 해댔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잘 짖지도 않고 얌전하던 강아지도 제 방문 앞에서 짖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오면 모두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뭔가 무서운 걸 본 것 마냥 구석으로 숨어들고 방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정말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 부모님께 말씀드릴까 고민도 했지만 그게 혼이 날 것이 무서웠고 별일이야 더 있겠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꿈을 꾸는데 살면서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던 제가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눈을 떴는데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고 침대 뒤쪽에서 뭔가 사부작사부작거리며 사람이 맨발로 걷는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맨발로 걷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다가 조용해졌고 순간 안심하려는 찰나 어떤 이상한 여자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서는 긴 머리를 내 얼굴에 늘어뜨리고 그렇게 기이하게 웃으며 천장을 막 돌아다니는데 순간 저는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악 이러더니 제 팔을 덥석 무는데 뭔가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들면서 가위에서 풀려나더군요. 고양이도 뭘 본 건지 아니면 절 구해주려고 한 건지 아무튼 덕분에 전 가위에서 깰 수가 있었고 전 너무 무서워서 안방으로 가서 엄마를 졸라 엄마와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자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가위에 한 번 눌리고 나니까 한계가 정말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데 바로 옆에서 누가 속삭이는 것처럼 아기들 옹알이 하는 듯 이상한 소리도 듣기도 했고 자다 깨서 물 마시러 나갔다가 복도에 검은 그림자가 휙 지나가는 것도 직접 제 눈으로 보기까지 했죠. 전 너무 무서워서 결국 엄마에게 제가 한 일을 이실직고 했고
전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다음날 엄마는 지인에게 부탁해서 무당이라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무당은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가 적힌 부적을 제 방 입구와 드레스룸 입구에 붙이더니 제 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향을 피워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무 일도 없을 게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 네가 불러서 들른 건데 다행히도 한이 없고 뭐 그런 분은 아니라 내가 잘 달래가 보냈다. 두 번 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만들어 놓은 그 인형 꼭 불에 태워야 된다. 절대 그냥 버리면 안 된다. 그 다음날 저는 아빠와 차를 타고 공사 현장 같은 곳에 들렀고 나무를 태우는 커다란 통에 인형과 부적 하나를 같이 태웠습니다. 다행히 그 뒤론 아무 일도 없이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한여름에 집안에 가득 찼던 그 한기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강령술에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 접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간 호기심에 불러들인 그 귀신이 평생 당신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